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023 주식TV.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오늘 영상을 하나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영상 하나도 없이 넘어가기엔 또 좀 그래서 그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맨날 요 며칠은 너무 시황이나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주식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매매법에 활용시키는 그쵸, 그 부분을 조금,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해서 나름 승률이 높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반박하시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게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주식을 보면 이렇게 5일 일봉으로 만약 일봉으로 봤을 때, 자, 3일선, 241선, 6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그쵸, 선으로 이렇게 주가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면 3일 동안의 주가의 최근 3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선, 240일이면 최근 24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가격, 그쵸? 이런 내용이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라죠.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평선 뜻은 그냥 편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값, 평균값이라고 보면 돼요. 종가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여러분, 자, 이게 주가의 평균값인데 이평선이라 할게요. 이제 이평선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일단 제 대답은 정답은 아니고 이평선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매에 적극 활용 가능.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평선과 거래량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보죠. 저 이평선을 믿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의 추세를 보고 그리고 흐름을 보려고, 그리고 지지했던 가격, 그런 걸 보려고 제가 일단 이평선을 봅니다. 저는 잘 활용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가격은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자, 이평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정답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 벌겠죠. 그쵸? 21선. 가장 많이 보는 21선. 그쵸? 21선. 대형주의 생명선은 21선이다. 21선만 따라가도 된다. 그쵸? 근데 사실 대형주는 좀 많이 맞습니다. 21선이. 하지만 21선이라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심화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평선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지만, 적용이 확률을 높일 수는 있어야 돼요. 적용을 잘해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추세를 봐야 됩니다. 자, 물론 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일단. 자, 이평선 매매의 확률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주가의 추세 파악이 중요하다. 그쵸? 그러면 이 추세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끊는다든지, 그쵸? 이렇게 선 끊고 하죠, 사람들이. 이 선 끊는 것도 근데 개인마다 기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끊잖아요.
하향 추세, 상향 추세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대충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선이라고, 이 선이 다 정확하겠어요? 기준점도 다르고, 그쵸? 어디서부터 끊느냐, 어느 가격부터 끊느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냥. 그래서 추세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추세를 활용할 때는 이평선의 방향을 봅니다. 보통 저는 중장기, 보통 이평선을 활용하려면 중장기로 봐야겠죠. 단기는 제가 단기 매매니까 지금은 중장기 추세를 보는 매매를 하는 걸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가장 최근에 핫했던 HMM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저는 이거를 이평선의 방향, 기울기, 자,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방향, 이평선의 방향. 이거 제가 라이브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쵸, 중요하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하시라고. 자, 이평선의 방향, 중장기 이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쵸? 아니면 중장기 이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느냐. 자, 이런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봉상 이렇게 중장기 이평 있죠. 중장기 이평선, 그쵸? 21선, 20선, 60선, 120선, 240선, 뭐 이런 중장기선 이평선의 추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야, 왜냐? 이게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주가의 평균값이랬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동안 산 사람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방어하려는 마음도 있고, 저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지켜주고 올라갈 거야. 이 매수 대기하는 물량도 있고 그렇겠죠. 그 지켜주려고 방어하려고 매수세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구간이 잘 지켜진 반등이 나온다 보면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자,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하향 추세라 해봅시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위에 분들 다 물려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 위에 있다 봅시다. 그럼 추매도 하고 뭐 어떻게 했지만 계속 주가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지금 이평선이 꺾이겠죠, 지금. 물론 지금은 아직 5주선만 꺾여 있는데 만약 20주선도 나중에 꺾이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앞부분에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20주 노란선 20주선이 이렇게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서 봅시다. 초반에 이렇게 상장 후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지금 손해죠, 손해.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매수하자마자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손해란 말이에요. 물타기 해도 손해. 계속 손해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이래 내려가고 있고 이평선도 이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여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상승을 했다고 많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렸네요. 잠시만요. 다시 일단 창을 띄우고, 일단 녹화는 되고 있을 거니까 일단 창은 띄우고, 자, 이평선의 기울기, 방향, 지금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끊겨버렸네요, 이게. 서버 접촉이 안 된다네요. 되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이 자꾸 뭐 문제가 있네요. 자,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평선의 방향, 기울기 이런 게 중요한데, 왜냐, 그 방향이, 이평선의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제 화면이 뜨는데, 자, 다시 추세, 기울기는 왜 보냐? 기울기가 급하면은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가 자체가. 그쵸? 이렇게 보면은, 자꾸 제가 설명이 너무 겹치는데, 일단 다른 설명 여러 개 안 하고 이제 먼저 이평선의 기울기부터, 기울기가 아니죠, 방향부터 설명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조금 꼬이네요.
이런 날도 있죠. 자, 보시면은 지금 20선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쵸? 20선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만약에 물린 분도 있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를 하락하고 있다가 여기를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까지. 그러면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 손해였던 분들, 그쵸? 손해였던 분들이나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손해였다. 마이너스 한 30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마이너스 한 30%까지 갔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줄였다. 그러면 야,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아, 이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탈출하란다. 손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매도 심리. 이런 매도 심리도 나오고, 자, 여기서 만약 매수하신 분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20% 수익일 거 아니에요. 20% 수익. 자, 그런 분들은 여기서도 그렇고 이 구간에 샀던 분들은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지금 매도 욕구가 있을 거고, 그렇죠? 매도세가 세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이런 구간을 뚫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밀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자, 물론 이 구간에서 한번 뚫었지만 다시 내려왔죠. 뚫었지만 또 내려왔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이평선 근처에만 오면 밀리잖아요. 그렇죠? 뚫어도 밀리고. 그래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중장기 이평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꾸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못합니다. 상승을 해도 또, 자, 60주선. 그렇죠? 중장기 이평에, 자, 여기서 이렇게 20주선을 돌파를 했다 쳐도, 자, 여기 60주선에 또 맞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돌파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추세가 이건 중장기로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이 이래 내려오고 있으면은, 주가, 그 밑에 있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런 저항에 맞아서 밀릴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할 때, 종목을 설명드릴 때, 항상,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자, 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할까요? 대한유화. 자, 여러분, 이 종목 생각나시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추천드렸죠, 여기.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자, 이런 구간, 저 60주선 부근에서, 상승하고 있는 60주선 부근에서 이런 구간 반등이 나온다. 그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런 구간 정리하시는 게 낫다.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더라도 자, 20주선 근처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정석이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주봉입니다. 20주선 상승하던 주봉이 꺾였단 말이에요. 주가가 꺾이면서 자꾸 일이 내려오고 있었죠. 근데 지금 60주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자, 저항에 20주선이 일이 내려오는데 주가가 상승해서 여기 만났잖아요. 그럼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세다고. 그래서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울기가 급할 때는 그만큼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다. 단기간에 급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기가 급한 거는.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거나 급하게 내려오는 거는 단기간에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밀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향후 흐름을 다시 봐야 된다. 그쵸? 그 말씀드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왔어요. 다시. 그쵸? 이게 진짜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80%는 됩니다. 주식 80%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주가를 이평선을 중요시 믿지 마라. 그런 말도 많죠. 이평선 보고 매매하면 망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인터넷에.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쵸? 비싼 구간에서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에서 굳이 그쵸? 마음 졸이면서 볼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쵸? 심리 싸움에서 저가에서 사서 상승을 했을 때 남들보다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하는, 그쵸? 그리고 다시 노리면 되는, 자,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 이런 구간 그때
말씀드릴 때 처음 여기 내려왔을 때 매수할 만하다 말씀드렸었고, 그쵸? 생각나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튀어오를 때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단기간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주선 근처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나중에 향후 흐름을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 또 60주선, 120주선, 그쵸? 여기 내려왔을 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근처에서는 매매를 할 만하다. 그쵸?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개념 자체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가 추세를 따라오던 저가 부근에서 사서, 그쵸? 지켜줄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게 저항, 이게 저항이라고 말했죠. 제가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중장기 입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봉상이 이렇기 때문에 더 20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 위에 사람들의, 그쵸?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래 주가가 이래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래 내려오면 이래 본전 욕구, 사람이 본전 욕구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밑에서 산불은 수익 실현 욕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주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된다. 그쵸? 본인이 어떤 관심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면, 그쵸? 이런 전체적인 추세, 주식의 추세, 주가의 추세, 그쵸?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자, 이 정도는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기본입니다. 기본. 이평선의 방향이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봉을 보야겠죠. 그렇죠? 일봉을 보고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중장기를 보시면 주봉, 월봉의 추세를 보고, 아,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구나, 하락 추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셔야지, 그쵸?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면서 일봉 차트를 보고 매매하고 이런 것도 안 맞겠죠? 자, 그런 이평선의 방향, 그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내용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평선이 뭐가 그리 중요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항을 보고, 자, 종합지수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추세가 지금 이평선의 방향이 꺾일 수 있다. 이런 구간이 이제 꺾인다. 지금 보면 20평선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격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중장기 입형이죠, 이게. 120주. 우리 코스피입니다, 이거는. 60주, 5주, 10주, 뭐 이런 식으로 10주, 20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거기를 이탈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향이 5주, 10주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5주, 10주. 그건 뭐겠습니까? 이 단기 추세가 일단 꺾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승 추세는 짧은 유지된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려야 되냐, 이제. 자, 반등을 했을 때 이런 구간이요, 뭐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 욕구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 오면.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종합지수를 보든 뭐 개별 종목을 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중장기 이평을 이래 만났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옳다. 자, 그런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배열, 그렇죠? 이런 종목을 매매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5, 20, 뭐 60, 1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을,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정배열인 종목을 매매하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종목을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쵸? 반대로 이렇게 역배열인 거는 이 반대의 모양이 되겠죠. 그쵸? 자, 이평선의 방향,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왜 중요한지 요거까지만 일단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자, 이격이라고,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자, 그런 흐름을 보는 건데,
물론 주가가 이거는 좀 급등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최근에 아주 급등한 게 SK 바이오, 죄송합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 최근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 그쵸?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 기점을 계기로 여기서부터 양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저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3일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엄청나게 급해졌죠. 그쵸? 3일 동안의 평균값이니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21일간의 평균선은 당연히 이런 구간도 포함이 되고 이런 구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각도가 3일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천천히 되겠죠. 60일선도 이렇고. 그럼 이거는 이격이 이렇게 이격이란 거는 이렇게 이런 떨어진, 그렇죠? 차이, 이격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단기간에 수익이 이 단기간에 흔들리면 당연히 상승 하락 파동은 당연히 크게 나오겠지만 종목에 대신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이렇게 저점까지 금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조심해야 되고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종목을 매매를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중장기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격이 큰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중장기 매매를 하실 분은 자, 이렇게 주봉을 봐도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 자, 그런 구간을 찾아서, 그렇죠? 매매를 해야지.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항상 상승하는 구간을 찾을 때는 저는 이평선의 방향을 본다 했죠. 그렇죠? 이렇게 20주선이 이렇게 돌리는, 전 그런 구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니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구간, 그렇죠?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자, 그런 종목을 제가 진짜 중장기 매매를 할 때는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격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격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격이 약할 때, 적을 때,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고 20주선, 60주선, 120 이렇게 이격이 큰 종목들은 중장기로는 좋지 않다. 왜냐? 이런 구간에서 물려버리면 만약 주가 조정을 준다. 그럼 이격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격이 큰 종목은 매매할 때 항상 조심하시라. 그렇죠? 자, 기울기는 이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의 이격도라, 기울기는 이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울기가 이평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크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리스크가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평선의 기울기가 지금 커진 종목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자, 이런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중장기 매매를,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때도 그렇고, 가끔씩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도, 예전에도 HMM 이런 종목을, 자, 이런 종목 무조건 이래 많이 갔지만,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만큼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조금, 그때도 조금 상승을 해서 혹시 매도하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한 분은 지금 마이너스 20%가 벌써 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쵸? 중장기 입형하고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사서 장기 투자를 한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근데 만약에 못 올라간다 생각해 봅시오. 얼마나 위험한 구간입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고점에서 사서 나는 장투를 할 거야. 그런 생각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HMM이 나쁘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이 종목 전에도 실시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월봉상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했죠. 그쵸? 그쵸?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꺾인다. 지금 꺾일 확률이 높다 했죠. 지금 계속 이렇게 꺾이고 있어. 여기를 돌파가 안 되니까. 여기서 얘가 치고 가려면 이제 월봉상 어떤 이렇게 십자형 도지나 아니면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망치,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120선, 그쵸? 하향 중인 125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HMM을 다시 보려면. 지금은, 그쵸? 아직까지 추세가 안 풀렸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HMM을 제가 뭐 단기적으로 전에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사인 드렸지만 홀딩을 하시란 말씀을 절대 안 드리는 게 전체적인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은 참고를 잘 해주시고,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나름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전에 실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자, 여러분들 매매 하실 때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시라고. 자,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매매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시겠죠?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본인도 본인한테 맞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고, 본인하고 다른 부분은 또 보완을 해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매매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과 기울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내일 또 관심 종목이라든지 월요일 관심 종목 그런 부분 설명드릴 거고, 오늘 밤 라이브 10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성투하십시오.